난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취미가 있어요. 들판에 버려진 낡은 비닐하우스 하나를 골라 태우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한국에는요, 비닐하우스들이 진짜 많아요. 쓸모없고 지저분해서 눈에 거슬리는 비닐하우스들. 걔네들은 다 내가 태워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영화 버닝에서 벤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취미를 가진 캐릭터로 나와요. 이 비닐하우스가 뭘까? 비닐하우스는 투명하죠. 투명하고 어떤 한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밖에서 보면은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공허함으로 채워진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냥 꿈만 갖고 있고 뭔가 실행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비닐하우스를 태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번데기 상태에서 멈춰있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형태를 완전히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와, 이게 아닌 게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번데기 안에서는 그러면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날개 생기고 다리 생기고 뭐 껍질 생기고 눈 생기고 해서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랍니다. 이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죠. 번데기 하루마다 하나씩 잘라보면서 안에 뭐 있나 이렇게 잘라보면서 연구하신 분들이 있는데, 연구 결과 저는 뭐가 되냐?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고 새로 만들어져요. 사람은 어떨까요? 동물이나 곤충처럼 그렇게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있을까? 근본적으로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사람 역시 특정 시기와 사건을 통해서 간혹 이렇게 변태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변태란 말 그대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진로와 적성을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살았던 시대는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때 되면 당연히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때 되면 또 취업하고 결혼하고 뭔가 당연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다니는 게 정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일반 과정마저 선택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 선택의 여지가 많아졌다는 건 또 그만큼 고민이 깊어졌다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이걸 둘 다 교차점을 찾기라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걸 못 찾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운이 올 때가 있어요. 마치 태양과 달이 겹쳐지는 것과 같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인데 하고 싶은 것이고 또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겹쳐서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운이 빨리 오면은 괜찮은데, 그게 사람마다 이 시기와 형태가 다르게 오다 보니까 많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신의 몸을 녹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완전 변태형이 있고, 그리고 매미나 뭐 잠자리 같이 그냥 어린 벌레에서 번데기의 과정 없이 자신의 모습을 탈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는데, 사주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탈피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던 환경적인 조건을 최대한 살려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런 건 일단은 내 사주 원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 원국에 지장간에든 숨어 있다가 천간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대운의 흐름상 음에서 양으로 바뀌거나 양에서 음으로 바뀌거나 뭐 이런 구간에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그때는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되고요. 똑같은 탈바꿈이긴 하지만 좀 더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완전 변태를 한다는 뜻인데, 사주 안에 그 해당되는 오행이 전혀 없었을 경우,
전혀 없다가 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그거는 정말 내 몸을 녹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보통 이 결핍되어 있던 오행이 대운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꼭 그렇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냥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나가던 사업을 일순간 접어버리기도 하고, 타인들이 보기에 정말 공감하기 어려운 일들을 저지르기도 해요. 왜겠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또 하고픈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족들도 있을 거고, 하여튼 수많은 저항이 따르게 되죠. 제3자가 바라보기에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정신적 고난의 여정을 거치게 되기도 합니다. 들이 헛된 꿈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젊은데 그냥 말로만 뭐뭐 하고 있습니다, 뭐뭐 할 겁니다 라고 버려진 비닐하우스와 같이 번데기 상태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미스터리로 보이고, 겉으로는 뭐 멀쩡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점점 깨끗해지고 심지어 예뻐져 가고 세상의 겉모습이. 그런데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왜소해지고 이런 느낌. 살아가야 되는지,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게 돼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부를 사실 시작하게 됐는데, 내가 의식하는 나의 모습도 등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이 연월에서 활동하는 나의 모습을 진정한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금요일실로 보면 청년, 중년 들어서면서부터는 뭔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의식들이 하나씩 막 올라온다 이거죠. 아,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를 내가 알게 돼요. 종수 씨가 소설을 쓰신다니까 나도 언제 종수 씨하고 얘기 좀 하고 싶네요. 종수 씨는 무슨 소설을 쓰세요? 소설은 계속 쓰세요?